청명한 11월의 정취와 함께하는 오늘의 학술대회가 산청구영원능과 덕양전의 역사와 문화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1회 덕양전관리보전위원회 학술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국민예배를 진행하겠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힘기한데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진행에 앞서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멀리서 감사한 분들, 또 고마운 분들이 많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네, 우선은 이승화 사전 교수님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선착순으로 만들겠습니다.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부인 김정순 여사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김수환 산천군 의회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신중철 경상남도 의회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명순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최호림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덕환 경상국립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달성현교 서정현 정교님을 비롯한 장애 여러분들과 누님들, 그리고 신안정사 이택 회원님들 참석하셨습니다. 산청현교 홍기택 정교님과 장애인들, 유림님들 참석하셨습니다. 산청문화원 김종환 원장님과 이사님들 참석하셨습니다. 권유현 산청역사연구소장님과 이사님들 참석하셨습니다. 다음 오늘 발표자 연구자님들과 일괄 소개 올리겠습니다. 유창한 원장님, 이영숙 박사님, 그리고 구진성 박사님, 김세호 박사님, 강덕재 박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빈 일정상 가락중앙종신회 조관님들 소개는 개회사 및 기념 촬영 후에 곧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화 산청 교수님께서 개회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제1회 구행황릉검 대학년의 역사와 문화 학술대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산청군수 이승환입니다. 산청은 가락국 시대부터 이어진 유한 역사와 전통 문화를 간직한 고장으로 특히 구행왕의 선덕적 덕목은 우리 지역 정체성과 자긍심의 상징입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그 숭고한 정신과 위협을 학문적으로 재조명하는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옛말에 행백리기 반여구심이라 했습니다. 백리기는 가는 자는 구심리에 이르러서야 이로써 절반이 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많은 준비와 노력을 했습니다. 오늘 행사는 산청의 지역사 연구와 대한민국 고대사 복원의 중요한 비경거리 될 것입니다. 앞으로 산청군은 우리 고장의 역사와 문화유산이 그 가치를 인정받고 새로운 시대의 역사와 문화를 장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학술대회를 준비해 주신 대학년 관계자와 연구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뜻깊은
논의를 통하여 풍성한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기수 덕양점 샴푸님께서 환영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좋은 장소에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도움 주신 이성화 산정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내외 기빈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함께해 주신 종친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경양 각지에서 귀한 걸음 하시어 구영원과 덕양전의 역사와 문화학술대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덕양전 참봉으로서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산청이 품고 있는 구영왕릉과 덕양전은 가락국의 천안한 문명을 개성하고 왕실 종묘로서 숭고한 위상을 지닌 소중한 문화유산이며 국가의 귀중한 역사적 자산입니다. 1300년 전 김유신 대장군께서 이곳 광산 수정궁에 묘를 세우고 제약의 역사를 챙겼고 1800년경에 가락 선조들은 왕릉 곁에 덕양전을 지어서 제례를 전승하니 오늘날 우리 후손들이 성대의 제례를 동행할 수 있도록 터전을 마련하셨습니다. 또한 100년 전 왕산지를 편찬하여 장보암에 보관하고 수많은 석각들을 남겨놓아 왕릉이 훗날에 다시 실릉이 되지 않도록 세심한 대비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흔적들은 조상님께 드린 지극한 효심의 발현으로서 가락 선조들의 숭봉 정신이 얼마나 깊고 탄탄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오늘 살아가는 우리 후손들이 그 숭고한 뜻과 책임을 과연 온전히 이어가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역사의 다음 장에 남긴 업적이 어떻게 기록될 것인가, 또한 후손들에게 남길 정신적 유산이 무엇인가, 이 물음에 오늘 학술대회를 준비하면서 내내 제 마음속 깊이 자리했습니다. 가락의 후예로서 선조들의 유업을 개선 발전시키는 일은 우리의 책무입니다. 오늘 거행되는 학술대회는 단지 구영왕 한 분의 역사를 다루는 자리가 아니라 산청 가락국 1500년사의 흐름을 새롭게 조명하고 그동안 후손들이 거행했던 왕실 전통 제례 문화와 현대 문화의 공존 방안을 마련하는 데 그 의의를 두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영왕릉 역사의 올바른 정립은 가락 후손들뿐만 아니라 산청 군민 모두의 정체성 회복에도 큰 기여를 하리라 확신하며 아울러 산청의 가해사 복원 사업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라 사례됩니다. 끝으로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성화 산청구수님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수개월 동안 연구와 원고 제출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학계 전문가님들께도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의 학술대회와 구영왕릉과 산청의 가야 시대를 밝히는 학문적 성과로 이어지기를 소망하며 가락국 왕산 사적의 역사적 정립을 위해 수년 동안 준비하며 고심한 덕양전 관계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리며 인사에 감사합니다. 덕양전 참고 준비되었습니다. 김정수 가락 중앙청년 회장님의 축사인 부인 김정순 여사님께서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희 남편이 직접 와서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울산에서 지방시대위원회가 개최하는 지방시대 엑스포 행사를 3일째 하고 있어서 제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남편이 보내온 축사를 제가 대신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경수입니다. 먼저 산청 구영왕릉과 덕양전의 역사적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기 위해 뜻깊은 학술대회를 마련해 주신 덕양전 관리보존위원회, 산청군 그리고 경상국립대학교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뜻깊은 자리는 가락국의 제10대 양왕이신 구영왕의 애민정신과 가야의 얼을 되새기고 천년의 역사를 품은 산청 구영왕릉과
덕양전의 문화적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는 자리입니다. 국가사적 제214호로 지정된 구영왕릉은 가락국의 역사와 정통성을 상징하는 유산이자 가락의 후손들에게는 정체성과 자긍심을 되새기는 성지입니다. 그럼에도 구영왕릉의 역사적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행사는 가야사의 올바른 복원과 재래 문화의 계승과 발전이라는 우리의 공동의 의지를 다지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가락 중앙청년회는 우리 청년 세대가 역사와 문화를 잇는 든든한 다리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산청군의 문화유산이 더 많은 국민에게 알려지고 구영왕의 숭고한 애민 정신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깊은 울림을 주길 바랍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1월 21일 가락 중앙청년회 회장 김경수 드림.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빠르게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저희 기념 촬영으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내빈분들께서는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강화 가락국 시조대왕 왕후릉 참봉님 참석하셨습니다. 김기수 가락국 양왕동양전 참봉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영민 가락국 양왕릉 참봉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종국 가락국 흑모왕릉 참보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재선 전 가락 경상남도 부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허영우 가락 산청군 종친회장과 종원 여러분 참석하셨습니다. 김진규 가락 산청군 청년회장님과 종원 여러분 참석하셨습니다. 김기준 진주시 종친회장님과 종원 여러분 참석하셨습니다. 김재용 가락 함양군 종친회장님과 종원님들 참석하셨습니다. 대구시 종친회 종원 여러분 참석하셨습니다. 삼천포 종친회 종원 여러분 참석하셨습니다. 김동은 경주시 청년회장과 종원 여러분 참석하셨습니다. 허성원 김인시 종친회장님과 종원님들 참석하셨습니다. 김승곤 남원시 종친회장님과 종원 여러분 참석하셨습니다. 이렇듯 전국 각지에서 가락의 후배들이 모인 장소인데요. 그만큼 그 뜻깊은 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찾으실 분이 있으시군요. 김정원 전 국회의원 전 중앙청년회장님 소개하겠습니다. 진주시 김희준 진주시 종친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오늘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 총 5분의 연구자님께서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각 발표는 20분씩 진행되며 발표 후 간단한 질의응답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럼 첫 번째 발표자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창한 박사님께서 산청의 가야 고분과 가야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소개받은 유창환입니다. 화면이 좀 흐린 것 같은데 잘 보이십니까? 아, 예, 다행입니다. 실은 저는 가까운 진주에서 왔습니다. 가까운 진주에서 왔고, 또 지금까지 계속 우리 경남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 가야 고고학을 공부를 한 2년이 있어서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학술대회가 사실은 고행왕, 그 다음에 덕양전, 가락구, 아마 이 세 가지 단어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가야라고 하면은 고구려, 백제, 신라에 비해서 제대로 알려져 있다 보니까 뜻밖에도 우리 지역의 고대 왕국이었던 가야가 상당히 약간 홀대를 받았다 할까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최근에 들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가야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또 대내적으로도 가야에 대한 역사가 상당히 인정을 받게 되는 그런 사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사실 이 가야 고분, 가야 할 때 가장 우리가 떠오르는 게 두 가지 나는데, 사실은 가야 역사라는 게 이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 고구려, 백제, 신라에 비해서 그다지 많게 기록이 되지 않는 바람에 이게 삼국시대가 되어버리고 가야는 빠져버리게 되었는데, 기록에 없다 보니까 계속 연구를 못하게 됐고, 또 한편으로는 일제강점기에 일본 사람들이 가야사를 잘못 이렇게 연구를 하고 알리는 바람에 또 우리 스스로도 좀 건기를 하는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정에서 80년대 이후에 가야 고고학에 대한 연구, 발굴이 엄청나게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지금은 세계유산으로 가야 고분군이 등재가 되었습니다. 가야라고 하면은 지금은 우리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전라도 일부, 경북 일부 지역이 가야의 영역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가야의 영역이 있었던 우리 경남의 지도입니다만은 이 빨간 점으로 표시된 게 전부 가야 고분입니다. 가야 고분. 뭐 대표적으로 여기 와 계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김해에 있는 대성동 고분군을 시작으로, 그 다음에 함안에 있는 마리산 고분군, 그 다음에 고성에 있는 송악동 고분군, 합천에 있는 옥정 고분군, 고령에 있는 지상동 고분군, 또 하나가 추가로 되어서 7개 고분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되었는데, 또 하나는 전라도 지역에 있는 거죠. 전라도. 그래서 전라도에 있는, 전라도 남원에 있는 유곡리와 두랑리 고분군이라는 가야 고분군이 함께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야 고분군 7대 고분군이 가야를 대표하는 고분군으로 선정해서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되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산천 지역에는 과연 사정이 어땠을까요? 물론 오늘의 행사 주제인 구행왕릉이 가야의 대표적인 왕릉으로 일반인들은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실은 우리 사청에도 고분이, 가야 고분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게 산청 지역을 표시한 그림이 되겠는데, 산청의 중앙을 통과하는 경호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 지역으로 고분이 엄청나게 많이 분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산청은 도대체 과거에 무슨 가야가 있었을까
우리가 궁금해 할 수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 그 가야는 크게 삼국유사에서 이야기를 하면은 6개 가야가 있었는데, 김해의 금강가야부터 시작해서 고려의 대가야까지 해서 적어도 6개의 가야가 있었는데, 그러면 산청에 있는 가야는 6개 가야 중에 하나였을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 경상남도에도 뭐 창원시, 김해시, 뭐 합천군, 고령군, 산청군 있듯이 아마 가야 시기에도 오늘날에 적어도 군 정도 단위마다 나름대로는 독자적인 세력을 가진 가야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전체를 대표하고 리드하는 가야가 있었습니다만은 산청 지역을 이야기할 수 있는 가야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들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그 고분들이 되겠습니다. 제일 저쪽 그림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그 대개 고등학교, 중학교 국사책에 보면은 나오는 가야의 그림이 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수로왕으로 적혀진 건강가야부터 시작해서 6개 가야가 쭉 있었는데, 그런 것, 그 6개 가야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요 우리 경남 지역에 있는 빨간 점으로 표시된 고분들이 되겠습니다. 그죠? 동쪽에 있는 김에서부터 쭉 서쪽의 산천, 함양, 거창까지 쭉 이렇게 가야 고분이 있었는데, 가야 고분 하면 되게 우리가 그 김해 지역에서는 잘 보기가 어렵습니다만은 함안이라든지 고성, 고령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삼정에 이렇게 봉분이 이렇게 아주 큰 봉분이 직경이 20m, 30m, 높이가 5m, 6m 되는, 최근에 그 경주에서 에이펙 하면서 경주 신라왕 능선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이렇게 홍보가 되었는데, 그 크기 못지않은 고분들이 우리 가야에도 있었다는 거죠.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자면은, 사실은 신라가 즉 그 삼국을 통일하고 강대한 국가로 크게 되는 것은 거의 6세기 이후가 됩니다. 그 이전에는, 6세기 이전에는 가야도 신라도 비슷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잘 아는 신라, 그러니까 진흥왕이라든지 법흥왕, 문무왕, 이때가 신라가 강력한 세력을 가질 때지, 그 이전에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5세기 때에는 가야나 신라나 별다른 큰 힘의 우열이 없었는데, 그런 걸 보여주는 게 이런 고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좌측에 있는 고분, 조금 전에 보셨던 봉분이 없는 봉분이 생긴 것은 그 이후고, 봉분이 없는 고분은 그 이전에 있었는데,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김해 대선동에서 발굴된 이른바 목광묘라고 하는 고분이 되겠는데, 가야의 최초로 왕이 언제 생겼을까? 왕이 언제 제일 먼저 탄생했을까를 이야기할 때 흔히 이야기하는 고분이 이 고분이 되겠습니다. 목광묘라고 합니다. 목광묘. 이른바 각을 나무로 만들고 그 다음에 흙으로 덮은 그런 무덤을 목광묘라고 하는데, 김해 지역에서 왕의 등장을 알려주는 목광묘 무덤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산청 지역에도 김해보다는 훨씬 늦게 되었지만은 김해 지역의 영향을 받아서 목광묘가 만들어지는데, 그때가 언제나 하면은 대략 한 4세기 후반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세기 후반이라고 하면은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4세기 후반 하면은 360년에서 90년 사이, 이때를 우리가 4세기 후반이라고 하는데, 그런 목광묘가 우리 산청 지역에도 등장하게 되는데, 그런 목광묘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우리 현재 이 산청읍을 기준으로 계곡강을 타고 내려가다 보면은 원지라는 지역이 나오는데, 단성이죠, 그죠? 단성. 그러니까 단성 쪽에서 그 원지 쪽으로 바라보면은 백마산성이 보입니다. 그 백마산성 아래쪽이 중촌이라는 지역인데, 이곳에 이렇게
고분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고 그 고분들 중에 목광묘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예, 좌측에 있는 그림이어서 확인이 잘 되지 않는데 여기에서 나온 것 중에 우리가 아주 관심을 끄는 게 이 칼입니다. 칼. 동황머리가 달린 칼인데 담복문 한두대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담복문 한두대도가 우리 한반도 남부 지역에 확인을 해보면은 백제 지역을 비롯해서 우리 합천 지역, 그 다음에 함안 지역, 그 다음에 신라 지역에서도 용 또는 동황으로 장식된 칼자루를 가진 칼이 나오는데 이건 그야말로 지금도 그 군에서는 장군으로 장성으로 진급할 때 이런 모양의 칼을 상징으로 이렇게 부여를 하는데 이때 왕의 상징물로 영복문 한두대도라는 칼을 소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칼이 우리 산청 지역에 나타났다는 것은 산청 지역의 최고 구두무리의 무덤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고 그 시기가 대개 4세기 후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4세기 때부터 5세기 전반대에는 그 산청 원지에 있는 중촌리라는 지역이 산청의 중심지로 기능을 하면서 가야의 아마 중심지로 기능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은 토기 그림입니다만은 우리 가야 지역에는 크게 4대 양식의 토기가 만들어져 유연을 하게 되는데 가장 먼저 틀을 잡는 것은 김해 지역에 있는 건강가야 토기입니다. 건강가야 토기. 지금 좌측부터 상단에 좌측 두 번째 저쪽으로 제일 가까이 있는 요게 이제 건강가야 지역 토기고 이쪽에 있는 게 지금 함안 지역 토기. 그 다음에 제일 좌측 위쪽에 있는 게 고령 지역.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게 이 지역의 서부 경남의 토기가 되겠는데 이 토기 문화권을 중심으로 크게 김해는 가야 지역은 4대 권역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4대 권역 중에 이른바 서부 경남 권역에 해당되는 게 우리 그 산청 지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토기 문화를 기반으로 해서 산청 지역에 아까 그 중촌리 담복문 한두대도를 소유한 지배자가 등장했고 그 다음에 이 시기가 되면 이렇게 커다란 봉분을 가진 무덤이 만들어지는데 이때는 좀 더 강한 세력도 큰 지배자가 우리 산청 지역에 있었다는 것도 알 수 있는데 가장 좌측의 모습은 함안 마리산 고문의 모습입니다만은 가운데에 있는 모습 그러니까 가운데는 지금 발굴조사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봉분의 그 잔디를 드러낸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하얗게 보이는데 저 고분의 크기가 지름이 직경이 20m에 가깝고 높이도 4m, 5m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산청의 가야, 산청지역에 있었던 가야 지배자가 물론 김해나 함안이나 고령에 비해서는 힘이 약했으나 어쨌든 상당히 독자적인 세력을 갖추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청 지역에 남쪽에 중촌리 고분군이 강력한 세력을 행성한 한 세력이었다면 북쪽에 또 다른 세력이 있었습니다. 생초 고분군입니다. 그러니까 생초 국제조각공은 아마 산청분들이고 다 또 생초 고분군에서 조금만 서남 쪽으로 가면 구영왕릉으로 가는 길이죠. 그 입구에 있는 생초라는 지역에 가야 고분군이 크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그림이다 보니까 좀 잘 하기 안 됩니다. 제일 위쪽에 있는 산 정상부에 가면 그렇게 큰 봉분을 가진 무덤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것을 조사하는 과정을 이렇게 차례대로 그림을 제시를 해두었는데 역시 여기서도
봉황으로 장식된 칼이 한 자루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생초 지역에도 산청 지역에 큰 세력이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남쪽에 단성 쪽에 중촌리, 하나는 생조 쪽에 생초 고문군이 있었는데 이 고문군들이 양대 세력이 아마 산청 지역을 관장했던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백제 우리가 아는 유명한 무령왕릉 있지 않습니까? 무령왕릉이 그 석실분인데 이게 무덤인데 입구가 있어가지고 부부가 그게 먼저 왕이 죽고 나면은 왕비가 뒤에 죽더라도 같이 묻는 그런 형식의 무덤이 백제 지역에서 만들어졌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가야 지역으로도 도입이 됩니다. 그 유명한 백제 무령왕 같은 경우에는 왕이 죽고 나서 3년 뒤에 왕비가 죽거든요. 그러면 3년 뒤에 무덤을 열어서 다시 왕비를 간을 안치한 간을 넣어서 매장을 했습니다. 그런 그 무덤 형식이 우리 그 가야 지역에 들어오는데 산청 지역에도 역시 그와 같은 것들이 들어와서 아마 가야 후기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고 마지막으로는 이와 같이 지금 위에서 쳐다본 그림입니다만은 562년이라는 연대에 신라가 가야를 병합하게 되는데 우리가 사람들이 살면서 가장 잘 변하지 않는 게 무덤 장식이지 않습니까? 그죠? 무덤 장식. 무덤은 웬만하면 안 바뀌거든요, 행태가. 그런데 신라가 가야를 멸망하고 나서는 이와 같이 신라 양식의 석실을 가야 사람들이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흔적이 요 생초고 부문에 보여서 우리가 아는 이런 그 무덤의 변화, 이렇게 목강묘, 석강묘, 석실묘로 변하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기록에는 잘 남아 있지 않습니다만은 가야의 역사와 문화를 우리가 새롭게 복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의 역사는 기록에 잘 남아 있지 않은데 가야의 역사는 더욱 그래서 가야 고분이 그래서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쪽에 좌측에 보면은 우리 그 한반도의 지도가 있고 일본이 있고 중국이 있는데 지금 저 지도의 경우에는 그 고구려가 가장 강성했을 때의 한반도의 모습입니다. 이게 지금 같으면 중국 이른바 동북 삼성이 전부 고구려 지역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넓게 지금 한반도가 표시되어 있고 고구려 남쪽으로 오니까 백제가 있고 동쪽에 신라 그 사이에 가야가 있는데 가야 중에서도 김해가 가장 선진 지역이었던 이유가 낙동강 입구를 딱 차지하고 있으니까 내륙으로 들어가는 길목도 우선으로 차단, 해외로 나가는 길목도 가장 선진 지역. 이러다 보니까 김해가 굉장히 일찍이 발달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3세기대에 기록된 중국 첫 기록입니다만은 삼국지 이서동 이전에 김해 사람들이 철을 가지고 무역을 했다라는 기록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 그림들은 전부 대성동, 김해 대성동에서 나온 그 유물들이 되겠는데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 이제 우리 가야 지역의 그림인데 낙동강이 있고 남강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듯이 지금은 육상교통이 훨씬 발달해 있습니다만은 이때는 육상교통이 발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강을 이용하거나 강을 따라가거나 아니면 바닷길을 이용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우리 산청 사람들도 이게 계곡강을 따라가면 남강하고 연결되고 남강을 따라 넘어가면 남해안으로 고성 그 다음에 진동만 그리고 진동만 나가서 김해로 가고 김해에서 또 일본으로도 가기도 하고 또 고성으로 가서 서남해안, 여수, 고흥, 목포 이래가지고 또 백제하고도 이렇게 이른바 무역을 하게 되는데 넘겨주세요.
이렇게 각 지역의 그렇게 김해 지역, 아라가야 지역, 백제, 신라 이런 유물들이 우리 산청 지역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들이 전부 그 우리 가야 토기가 아니고 전부 그 백제 또는 일본 열도의 토기입니다만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갱호강, 난강, 낙동강, 남해안을 통해서 이 산청 지역 사람들이 결국에 고립된 생활을 해서는 이 문명이 발전이 없지 않습니까? 오늘날은 더욱 그렇듯이. 게다가 우리가 가야를 이야기할 때는 가야 자체의 힘도 있지만 결국에 어떤 대외 교역을 통해서 가야가 성장했다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산청 지역의 가야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 그림인데요. 예,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우리가 배우기는 책에서 육가야로 배웠는데 사실은 우리 경남 지역에 육가야 외에도 각 지역마다 그 나름의 그 특징을 가지는 가야가 있었고 그런 가야가 우리 산청 지역에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을 말씀드리고 사실은 오늘의 주제인 구영왕릉하고는 약간 좀 다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산청 지역도 가야의 중간 지역의 하나였고 결국에 육가야라고 해도 육가야 자체가 개별적이지 않고 다들 흔히 이야기하듯이 김해에서 다 출발했다라고까지는 안 하더라도 다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아마 결국에 구영왕릉이 어떻느냐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알고 이해한 다음에 구영왕릉을 이야기하는 게 보다 더 객관적이고 아마 홍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발표는 이영숙 박사님께서 덕양전 관련 문헌자료 조사를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경상대학교에 있는 이영숙입니다. 네. 네, 제가 맡은 부분이 이 구영왕과 덕양전에 관한 문헌 조사거든요. 어떻게 보면 오늘 이 학술 대회를 올해가 사실 1회거든요. 해마다 이 학술 대회가 이제 계속된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보면은 지금까지 이런 공문원 자료들에서 구영왕릉과 그 다음에 이제 덕양전이 어떻게 기록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또 지금까지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관한 것을 알아보는 것이 이제 이 학술적인 일을 진행할 때 가장 먼저 선행해야 될 그런 과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제가 오늘 맡아서 이렇게 간단하게 20분 동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구형왕 관련 논문 연구 자료가 이제 지금 제일 먼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혹시 누락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조사 과정에서 빠졌을 수는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지금 논문이 4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연구가 많이 진행되지 않은 그런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나온 연구가 2007년에 저기 권덕영 선생님이 낸 금관과야 구영왕릉 전승과 역사 과정인데요. 이제 저분께서 우리 자료집에도 보면 나와 있는데 1998년에 덕양전지를 이렇게 출간할 때 이분께서 번역도 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일을 다 하셨습니다. 그
과정을 이제 다 마치시고 이렇게 논문을 쓰셨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 논문이 가장 먼저 나왔고, 그 다음 이제 2016년에 나온 전 구형 왕릉 연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2021년에 나온 신라 진평왕대 금관가야계의 정치적 위상과 그 추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 논문에서는 그 이제 구형왕이 마지막 왕이잖아요. 이렇게 신라에게 투항하게 된 계기가 백성들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라에 투항하게 되었는데, 이제 그 기록이 삼국사기에 투항한 해가 삼국사기에 기록된 것과 삼국유사에 기록된 그 해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증을 한 논문이 저 논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게 저희 학교에 계시는 그 김세호 선생님이 어득강이 명명한 산음 12영의 문화공간이라고 하는 논문인데, 오늘 이제 저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뒤에서 한 번 더 할 겁니다. 구형왕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남아있는 문학작품 중에서는 최초의 작품인 것 같아요. 이 작품이 이 선생님의 그 논문에서는 이렇게 구형왕에 관련된 기록을 한 시를 통해 가지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구 자료가 있고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사실 오늘 제일 중요한, 제가 발표하는 것 중에서는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마 이 부분이지 싶습니다. 지리지에 수록된 구형왕릉에 대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구형왕릉이 있고, 그 다음에 덕양전이 있어서 이렇게 제를 올리고 하는데, 과연 언제부터 구형왕릉이 있었고, 그게 전승되어 왔는지에 대한 그 기록을 이제 지리지부터 하나하나 다 검증해 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지리지 보면 우리가 가장 많이 들은 세종실록 지리지가 제일 먼저 나와 있습니다. 1454년에 편찬된 건데요. 저기에는 여기에 보시다시피 왕산이나 왕릉이나 왕대암이나 왕산사에 대한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 경상도 속산 지리지가 1478년에 편찬되었는데요. 저기에도 왕산과 왕릉, 왕대암, 왕산사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왕산과 왕릉에 대한 기록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언제냐 하면은 1487년, 저게 이제 초간이고요. 나중에 1530년에 중간된 신정 동국 여지승담에서 왕산과 왕릉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왕대암에 대한 기록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구형 왕릉에 관한 기록이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이 신정 동국 여지승담의 관상 기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요, 또 조금씩 달라지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동국 여지지에도 왕산과 왕릉, 왕대암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 지역의 읍지죠. 산청현 읍지에 보면은 1744년에 편찬된 건데, 저기에서는 왕산과 왕릉, 왕대암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왕산에 대한 또 기록은 빠져 있죠. 그 다음 여지도서에도 보면 제일 앞에 왕산에 대한 기록은 있는데, 저기에는 또 왕릉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 다음 왕대암과 왕산사에 대한 기록이 있고요. 동국 증보문헌 비고에 보면은 가장 앞에 있는 왕산에 대한 기록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왕릉에 대한 기록을 신라 왕릉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경상도 읍지에 보면은 저거는 1832년에 관찰된 건데요. 저기에 보면 왕산에 대한 기록은 있는데 또 왕릉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 다음 보면 우리가 이제 지금 저 왕릉을 구형 왕릉 앞에서 보면 신증동국 여지승남에 왕릉에 대한 기록이 가장 먼저 수록되어 있거든요. 거기서는 왕릉이라고 했지 그게 구형 왕릉이라고 표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왕릉을 구형 왕릉이라고 이렇게 명시를 한 기록은 대동지지,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김정호의 대동지지 1864년에 편찬된 대동지지에 왕산과 왕릉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요. 저기에서 저기가 구형 왕릉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쭉 보면은요, 그 이후에 편찬된 것들, 1871년에 관산된 영남읍지에도 보면은, 예, 왕산과 구형 왕릉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 다음 영남읍지가 다시 또 중간되는데 1895년의 기록에도 구형 왕릉에 대한 기록이 있고요. 그 다음 조선 환여승남, 그 다음 왕산지, 그 다음 가장 이제 최근에 간행된 고지도인, 예, 교남지에도 1937년에 간행된 교남지에도 구형 왕릉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넘겨주시죠. 예, 그러면은 이제 앞에 제가 도표에서 보여줬듯이요. 신증 동국 여지승남 1530년에 간행된 건데, 여기에 이제, 우리 왕릉에 대한 기록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저기에 보면은 왕산에 대한 기록에 왕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왕산이 제현서 심리라고 되어 있죠. 현의 서쪽 심리 지점에 왕산이 있는데 산중에 뭐가 있느냐 하면 누석 바위를 쌓아서 언덕을 만든 곳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언덕의 사면이 모두, 예, 층계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구형 왕릉의 모습을 그대로 기록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에 보면 속전 왕릉이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왕릉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 다음 보면은 뭐 왕대암, 뭐 왕산에 있다라는, 이건 그다지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 이제 산청현 읍지에 보면은 이렇게 왕대암과 왕산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요. 제가 저기 빨간 동그라미를 쳐놓은 것이 이제 저쪽에는 왕산사에 대한 기록이고요. 여기에는 왕대암에 대한 기록이고, 여기에는, 예, 왕산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지금 화면이 흐려가지고 밑에 잔주로 이렇게, 예, 글씨를 써놔놓은 게 지금 흐릿해가지고 잘 보이지를 않는데 이제 저 밑에 보면은 그 위치가 어디인지에 대한 그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좀 더 확대해가지고 한번 보여주면 좋겠는데 화면이 흐리니까,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청읍지는 1744년에 대한 기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지도서에 있는 기록입니다. 저 기록에도 보면은 왕산에 대한 기록이가 있고요. 앞에 있는 신증동국 여지성남의 기록과 거의 비슷합니다. 왕산이 제현서 20리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산중, 누석, 위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사면, 계유, 층급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속전 왕릉이라고 또 되어 있죠. 이렇게 이제 왕릉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하나 더 들어간 게 뭐냐 하면은 지금 지리 산청에 있는 왕산이 지리산에서 흘러와가지고 왕산사의 주맥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 이제 1832년에 산청도 읍지에 나오는 이 왕산과 왕릉에 대한 기록인데, 이 흐릿해가지고 지금 잘 안 보이는데요. 이쪽에 여기
여기 보이죠? 네, 여기가 지금 왕산이고 구형 왕릉이 있는 그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832년의 경상도 읍지에도 왕산과 왕릉에 대한 기록이 저 지리지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 보면 이제 경상도 읍지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요. 저기에도 보면 이제 왕산산과 왕대암, 그 다음에 왕산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 기록도 이제 1832년의 기록이죠. 그 다음 이제 대동지지 1864년의 기록입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조금 앞에 있는 거하고 기록이 또 다릅니다. 여기에서 보면 지금 가야구 구형왕릉 제왕산상 후라고 되어 있죠. 여기 아까 제가 앞에서는 다 왕릉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부터 구형 왕릉이라고 기록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서북 20리 지점에 가야구 구형 왕릉이 왕산사 뒤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구형 왕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그 다음 보면 누석 위구가 되어 있죠. 돌을 쌓아서 언덕을 만들었는데 사면 계유 층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면이 다 층계로 계단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사즈, 저 왕산사의 사를 이야기합니다. 사는 바로 구형왕이 거주하던 수정궁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대동지지에는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그 아래에도 보면은 구형왕을 모신 사당 구형왕사가 산 아래에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동지지에는 이렇게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 앞에 나온 것과 대동지지에 대한 기록이니까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그 다음 이제 영남읍지에 나와 있는 기록인데요. 여기에서도 이제 왕산과 여기에 보면은 지금 고왕릉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고왕릉이라고 여기에서도 저 밑에 기록해 놓은 게 희미해서 잘 안 보이는데요. 저기에 보면은 구형왕릉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리지에 구형왕릉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있는 게 영남읍지의 기록입니다. 여기에서도 보면은 저쪽에 보면요 능묘와 고왕묘라고 되어 있죠. 저기에서도 보면은 지금 왕산 아래에 있는 왕릉을 구형왕릉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리지에 보면은 대동여지지 이후로는 다 구형 왕릉이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왕릉이라고 하는 기록이 가장 먼저 나온 것은 1487년에 간행된 신정 동국 여지신남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거는 뒤에 나온 거기 때문에 계속 이제 여기에서부터는 다 구형왕릉이라고 교남지 1937년에 간행된 거니까 당연히 구형왕릉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지리지에 있는 기록이고요. 그 다음에 사족에 수록된 구형왕에 대한 자료도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가장 먼저 기록된 게 이제 오주 영문 장전산고 저기에 보면은 이제 구형왕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구형왕이 신라에 이렇게 왕이 그게 투항한 해가 언제인지에 관한 기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성독 1808년에 대한 기록도 있고 그 다음 위에 보면 가라 사망 사적고에도 1800년에 간행된 건데 저기에서는 이 사망에 대한 기록이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 이거는 나와 있기 때문에 한 거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문학 작품에 수록된 구경왕에 대한 기록인데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가장 먼저 어덕강의 그 산음 12연 그 작품에 왕산조령이라고 해가지고 그 구경왕릉을 조문하는 그런 시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저 기록이 1502년이거든요. 이 상당히 앞서 오래된 그런 작품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쭉쭉쭉쭉 내려와가지고 보면은 이제 이 지역이 구형왕릉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점점 더 확고하게 되어가지고 1923년이라든지 2012년에 대한 저런 문학 작품을 보면요, 다 구형왕에 대한 이 설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예, 이 산음 12영 1502년 작이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그 왕산 조릉은 고을 심리에 떨어져 있으며 돌을 쌓아 산성으로 된 곳이다. 사람들이 이를 왕릉이라고 한다라고 1502년의 기록인데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제가 여러 문헌 자료를 보면서 이제 신문 기사, 일제강점기에 신문 기사에 나온 구형왕릉에 관한 그런 기사를 하나 또 찾아봤습니다. 보면 여기에 보면요, 구형왕릉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구형왕릉이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이 구형왕릉에 종을 헌납했다라고 하는 그런 신문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도 거의 구형왕릉으로 이렇게 확고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20분밖에 발표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요. 구형왕릉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1487년에 간행된 신증 동국여지승남의 기록입니다. 그 다음 최초의 문학작품은 1502년에 간행된 어덕강의 산음 12영 왕산조릉 작품이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1487년이고 1502년이니까 아마 어덕강이 저 시를 지었을 때는 신증 동국여지승남에 나오는 기록을 아마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 시를 지었던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구형왕릉이라고 구체화시킨 거는 김정호의 대동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후 계속 왕릉이라고도 했다가 속전이라고도 했다가 이렇게 반복되어가지고 지금까지 전성되고 있는데 그 횟수를 지금 한번 헤아려 보면은 1487년이 처음이라고 보면은 거의 500년에 가까운 이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500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면 과연 이제 저 구형왕릉은 우리는 어떻게 역사적으로 평가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 500여 년간의 자료를 싹 훑어서 흩어져 있던 중요한 기록을 취합해 주신 이용수 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자,